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발리의 그 완벽하고 긴 파도를 꿈꿀 때 왜 우리는 일부러 베트남 다낭에 그 정신없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서핑 실력을 늘리는 법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사실 저희 앞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두 가지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다낭의 소위 깨지는 파도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 같고요. 왠지 알려주는 일종의 작전 지도 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서핑이나 SUP 실력이 어느 순간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초중급자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비밀 훈련 기지 안내서가 될 겁니다. 다낭의 이 엉망인 파도가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한 라이더로 만들어주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럼 그 비밀 훈련 기지의 환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다낭의 파도는 대부분 비치 브레이크 형태라고 하던데요. 솔직히 서핑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해변에서 치는 파도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핑 영상에서 보는 멋진 파도들 있잖아요. 그런 건 포인트 브레이크나 리프 브레이크인 경우가 많아요. 아, 한 지점에서부터 파도가 순서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착착 부서지죠. 그래서 라이더가 파도를 따라 수백 미터를 길게 탈 수 있는 거고요. 뭔가 길고 우아한 댄스를 추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비치 브레이크는 모래 바닥 위에서 부서지다 보니까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해변을 따라 넓은 구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한 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식이에요. 와르르요? 네, 춤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짧고 격렬한 레슬링 한 판에 가깝죠. 레슬링이라니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그럼 발리에서처럼 길게 타는 건 다낭에선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오히려 짧고 강렬한 순간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순발력 싸움이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탈 수 있는 구간이 짧고 한 번 무너지면 뒤에서 밀려오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게다가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 매 순간 파도 모양이 바뀌어서 베테랑 서퍼들도 예측하기가 까다롭죠. 솔직히 좀 의아한데요. 제 상식으로는 좋은 파도에서 연습해야 실력이 빨리 늘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나쁜 습관만 드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자료들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파도는 훌륭한 라이더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 완벽한 파도는 항상 깨끗한 탈출로를 제공합니다. 옆으로 그냥 쓱 빠져나가면 그만이죠. 하지만 다낭의 파도는 그런 친절함이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 꼼짝없이 갇히게 돼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환경이 라이더에게 진짜 바다 생존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료에서 네 가지를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첫째, 파도가 금방 뒤섞일 걸 아니까 갈까 말까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과감하게 진입하는 결단력을 배우게 되죠. 네. 둘째, 사방에서 파도가 덮쳐오는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압박감 속에서의 균형 제어 능력이 길러집니다. 잠깐만요. 압박감 속에서 균형 잡기라니? 저는 파도 하나만 와도 정신이 없는데 사방에서 덮쳐오면 그냥 물에 빠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훈련으로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지는데 바로 돌아갈 길이 없을 때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파도에 갇혔을 때 당황해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능력. 아, 이게 초보와 중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파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위험을 일찍 읽어내는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본능이요? 네. SNS에 올릴 멋진 사진은 못 건질지 몰라도 진짜 거친 바다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건 단순한 서핑이 아니라 거의 해상 특수 훈련 같은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이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럼 이 훈련소는 언제 문을 여나요? 시기를 잘 맞춰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전 지도를 펼쳐볼 시간이죠.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다낭의 파도를 만드는 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입니다. 아, 계절풍? 네, 이 바람이 꾸준히 파도를 보내주는 9월부터 이듬해 3월, 길게는 4월까지가 큰 틀에서의 서핑 시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도 난이도 조절이 좀 가능하겠군요. 물론이죠.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12월부터 2월이 하드코어 훈련 기간, 즉 성수기입니다. 하드코어 훈련? 네, 파도가 가장 커서 1, 2m, 사람 키만한 파도가 들어오기도 하죠. 다만 11월, 12월은 우기랑 겹쳐서 바람이 너무 강하고 바다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거칠 수 있으니 좀 더 안정적인 1, 2월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저 같은 초보가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처음부터 하드코어 훈련은 좀 무서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군사연련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기 전후인 9월 말에서 10월, 그리고 3월 말에서 5월입니다. 이때는 파도가 한결 깨끗하고 크기도 작아서 부담 없이 기술을 연마하기에 아주 이상적이죠. 롱보더들에게는 천국 같은 시기고요. 여름 휴가 시즌은요? 4월부터 9월 사이는 어떤가요? 그 시기는 유격 훈련보다는 체력 단련에 가깝습니다. 파도가 가장 작고 바다가 잔잔해서 본격적인 서핑보다는 처음 서핑에 입문하거나 패들보드를 타면서 균형 감각을 기르기에 최적의 시기죠. 그리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팁이 하나 있네요. 마치 새벽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시즌에 가든 바람이 거세지기 전인 이른 아침이 하루 중 바다가 가장 부드럽고 깨끗한 소위 글래시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서퍼가 깨끗한 파도를 만난다는 건 거의 전 세계적인 진리죠. 당신이 다낭에 간다면 이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파도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파도를 이겨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훈련법들을 보니 이건 거의 생존 기술에 가깝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자료의 진짜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원칙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건데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정말 비장하죠. 잠깐만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고요? 이건 파도 타기가 아니라 거의 극기 훈련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낭 파도의 현실입니다.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는 파도에 올라타면 뒤로 도망칠 안전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탔으면 중간에 포기할 생각 말고 끝까지 간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설임 없이 파도를 잡을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죠.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은 몸으로 익혀야겠네요. 기술적인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원칙, 뒷발로 컨트롤하라입니다. 파도가 강하게 밀면 본능적으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싣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드 앞부분이 물에 콱 박히는 노즈다이브를 하기 십상입니다. 자료에서는 정반대로 하라고 조언해요. 체중을 살짝 뒷발로 옮기고 무릎을 충분히 구부려서 자세를 낮추라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급경사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속도를 제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제 본능과는 완전 반대네요. 이건 정말 의식적으로 연습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신체 능력, 특히 코어 근력을 강조하던데요. 깨지는 파도는 언제 어디서 충격이 올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툭 치고 밑에서 훅 들어오죠. 이때 버텨주는 힘은 팔다리가 아니라 오직 코어, 즉 몸의 중심 근육에서 나옵니다. 강한 코어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흡수하는 완벽한 서스펜션 역할을 해주죠. 서스펜션이요? 네, 이건 서핑보드뿐만 아니라 롱보드, 심지어 부력이 좋아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SUP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연습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깨끗하고 좋은 파도를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깨지는 파도에서 드롭 연습을 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야 실력이 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파도만 기다리다가는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허송세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타이밍이 좀 안 맞아도 일부러 파도가 부서지는 가파른 지점에서 늦게 출발하는 레이트 드롭을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멋진 자세로 타는 것보다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파도 위에서 살아남는 회복력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연습이야말로 실전 자신감을 가장 빠르게 키워주는 지름길입니다. 듣고 보니 하나같이 실용적인 훈련법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넘어지는 건 필연일 텐데 안전에 대한 조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하게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언제 넘어져야 하는지 알아라고 강조해요. 언제 넘어져야 하는지요? 네. 컨트롤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되면 미련하게 버티다가 크게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는 건 최악이고요. 몸 전체로 넓게 수면 위로 평평하게 넘어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를 두 팔로 감싸 보호하고
내 보드나 패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까지가 훈련의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훈련 장소로서의 다낭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거의 고문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훈련 말고 다른 매력은 없나요? 훈련만 하러 가기엔 좀 서글프잖아요. 하하, 바로 그 점이 다낭의 반전 매력입니다. 훈련은 고되지만 훈련이 끝나면 최고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우선 세계적인 명소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가 붐비지 않습니다. 아, 그게 크죠. 다른 서터 눈치 안 보고 부딪힐 걱정 없이 마음껏 넘어지면서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초보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연습할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실력에 따라 골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미케 해변은 모든 레벨이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파도가 너무 세다 싶으면 좁은 북쪽의 만타이 해변으로 가면 파도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오,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면 남쪽 논누억 해변이 좋고요. 이제 비치 브레이크는 지겹다, 길게 타보고 싶다 하는 중상급자라면 나무 포인트라는 포인트 브레이크도 숨겨져 있습니다. 서핑이랑 SUP를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네, 다낭은 크로스 트레이닝의 성지입니다. 서핑을 통해 파도를 읽는 눈을 기르고 SUP를 통해 극한의 균형 감각과 지구력을 단련하는 거죠. 특히 다낭의 깨지는 파도 위에서 SUP를 타는 건 정말 어렵지만 이걸 마스터하면 어떤 바다에 가도 두려움이 없는 강한 라이더가 될 수 있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훈련 후의 보상이겠죠. 물론입니다. 저렴한 물가, 길거리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건 다 있는 활기찬 도시 분위기, 이 모든 게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자료는 다낭이 며칠짜리 짧은 여행지가 아니라 아예 몇 주, 몇 달씩 머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기훈련 캠프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다낭은 서핑 잡지에 나오는 그림 같은 완벽한 파도가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 정직한 파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정직함입니다. 다낭의 도전적인 파도는 라이더에게 어설픈 기술이나 요령을 허용하지 않죠. 오직 기본기와 실력으로만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한 라이더는 어떤 바다, 어떤 상황에 가도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낭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교실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서핑을 넘어 우리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안전하게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무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외국어든 코딩이든 악기 연주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당신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연습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만약 오늘부터 그 기술에 깨지는 파도, 즉 조금은 버겁고 예측 불가능한 실전 상황 속으로 일부러 자신을 던져놓고 연습한다면 당신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